안녕하세요. 이번 콘텐츠는 고혈압에 대한 것입니다. 심근경색 다음으로 떠오른 질환입니다. 제게 진료를 보시는 환자분들 중 가장 많이 접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왜 무서운 걸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무슨 병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아무래도 암이 가장 공포스럽기는 합니다. 실제로 사망률 1위의 질병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려도 갑자기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서 삶을 다하기까지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삶을 정리할 시간이 허용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멀쩡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을 목격한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경우로 보면 대충 맞습니다. 이러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을 따져보면 그 앞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만성 성인 질환들은 세트로 함께 다니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이 중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혈압이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어찌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 해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합병증 사고를 당해 어이없이 삶을 마감하거나 장애를 겪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발생하는 사고 이외에도 심부전, 치매, 콩팥이 상하거나 눈이 망가지거나 팔다리 혈관이 좁아지는 등의 만성 합병증들이 오게 되어 이후의 여생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르게 성기능 장애가 와서 남모를 고민에 빠지기도 하지요. 이러한 합병증들을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 불현듯 겪게 된다는 것이 고혈압의 무서운 점입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고혈압의 진단은 일단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140에 90mmM를 넘게 나오면 고혈압으로 봅니다. 물론 디테일로 들어가면 또 따져야 할 것들이 한보따리이지만 일단은 140에 90이라는 숫자가 관건입니다. 요즘은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병원은 물론 공중목욕탕, 헬스클럽, 심지어 동사무소에도 있더군요. 그리고 믿을만한 검증된 가정용 혈압계도 5만 원 언저리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자신의 혈압을 알아보는 것은 일단 문제가 되지는 않는 세상입니다. 가끔씩 측정한 자신의 혈압이 140에 90을 넘어서는 일을 자주 겪는다 하면 고혈압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높다 하여 병원에 오신 분들을 뵙는 경우에는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모두 배제한 후 혈압을 정확히 측정하여 고혈압의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혈압이라는 것은 약간의 감정 변화나 불편함만 있어도 상당히 요동칠 수 있고 심지어 숨만 쉬어도 10 정도는 오르내립니다. 이러하니 긴장하기 쉽고 안정된 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병원이라는 장소에서 정확히 혈압을 측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고혈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동안 20-30분 간격으로 자동 혈압 측정이 반복되는 활동형 혈압 측정 장치인 ABPM,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 검사를 합니다. ABPM에서 하루 종일 측정한 평균치가 130에 80mmMmercury 이상이 나오면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ABPM을 하려면 첫날은 착용하고 다음날은 떼서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오시거나 많이 바쁘신 분들은 검사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믿을만한 가정용 혈압계로 집에서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고 잘 기록해 오시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가정 측정 혈압은 평균 135에 85mmMmercury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봅니다. 진료실 측정 혈압은 140에 90mmMmercury를 넘기면 고혈압이라 말씀드렸지요. 이처럼 혈압이 측정에 있어 안정 상태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혈압 측정을 위한 안정 상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측정 전 최소 5분 이상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충분히 휴식 후에 혈압을 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놔둬야 하고 혈압을 재는 팔은 탁자에 올려서 심장 높이에 맞춰야 하며 측정 30분 전부터는 카페인, 흡연, 강도 있는 신체 활동 등은 모두 중단하고 소변도 미리 봐놓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면 당연히 안 되죠. 심리적으로도 차분하게 안정되도록 조명과 소음도 적절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혈압을 제대로 측정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고혈압은 왜 생길까요? 혈압은 심장, 콩팥, 혈관과 신경계의 조화로운 활동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이들의 조화에 불균형이 생기면 발생합니다. 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생깁니다만
전체의 90% 정도는 특별한 원인 없이 나이가 들며 그냥 생깁니다. 이를 1차성 고혈압 또는 본태성 고혈압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겪거나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고혈압입니다. 반면 10% 정도는 혈압을 올리는 명확한 원인이 있는 2차성 고혈압입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고혈압 자체를 치료해야 하지만 2차성 고혈압은 혈압을 올리는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 하므로 치료의 접근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유전적 배경, 노화, 염분 과다 섭취, 비만, 운동 부족, 각종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의 나쁜 습관 등입니다. 치료는 이를 개선하면 됩니다. 조상은 바꿀 수 없고 늙어가는 것도 피할 수 없지만 염분 섭취를 줄이고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지속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금연, 금주하는 것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정상 혈압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약을 쓰면 됩니다. 2차성 고혈압은 신장질환, 내분비질환, 혈압을 올리는 약물의 사용, 수면 무호흡증, 선천적인 심혈관계 이상 등에 의해 생깁니다. 이때는 혈압을 내리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혈압은 자동으로 정상화됩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2차성 고혈압은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저염식, 체중 감량, 운동, 스트레스 완화, 금연, 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약물 치료를 더해줍니다. 요즘은 혈압약들이 워낙에 좋아져서 효능은 좋고 부작용은 매우 적기에 부담 없고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받는 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어찌 보면 지긋지긋한 오해와 괴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의사인데도 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해서 제 혈압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먼저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한다면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요상하기도 합니다. 일단 2차성 고혈압은 완치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다른 개념이니까 치워두겠습니다. 고혈압, 즉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것이 생길 만한 때와 조건이 되어서 생기는 병이고 이러한 조건들은 나이가 들면서 나빠지는 쪽으로 가지 절대 좋아지지는 않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즉 그냥 두어서는 계속 지속되며 나빠지는 것이 병의 본질적인 생리이지요. 치료의 종료라는 것은 병이 없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고혈압은 나타나는 없어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체중 감량, 금연, 식생활 개선 등의 노력으로 혈압이 정상화되면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치료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기에 고혈압 치료를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약물 치료도 고혈압 치료 활동의 한 가지일 뿐이므로 필요에 따라 더하거나 빼는 것 뿐인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갑갑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혈압약은 해로운 것이고 이를 어쩔 수 없이 먹는 상태는 불행한 일이므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럼 혈압약 없이 지내면 건강해지시겠군요 라고 반문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고혈압을 아니죠. 조절하는 이유는 혈압의 숫자 나부랭이를 보기 좋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유전적 배경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들이 50세에 똑같이 고혈압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지요. 한 명은 약을 적절히 써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한 명은 자연요법을 한다면서 약물 치료를 안 하기를 고집하며 한 10년이 같이 흘렀다고 하면 각각의 몸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적절한 치료로 정상 혈압이 유지된 이는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변화만이 나타나겠지만 높은 혈압을 방치한 이는 혈관과 각종 장기가 망가지는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는 상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수많은 임상 연구들의 결과가 증명해낸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의사 유튜버가 혈압은 나이가 들면 변화하는 신체에 따라 자연히 올라가는 것이므로 이를 강제로 떨어뜨리려 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진다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댓글들도 가관입니다. 다른 의사들은 말하지 않는 숨은 진실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은 참 의사이십니다. 돈에 눈이 먼 제약회사들과 의사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혈압약을 먹어온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군요. 당장 내일부터 약을 끊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기조의 댓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의사 중에도 이런 괴담꾼들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이를 보고 혹해서 고혈압을 방치하다가 나중에는 불행한 합병증들을 겪게 되는 환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제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지혜로운 이들과 미련한 자들이 가진 각자의 운명이 있을 뿐이겠지요. 요즘처럼 정보라는 것이 넘쳐 흐르는 시대에서는 옥석을 가리는 능력이 절실합니다.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건전한 다수의 주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에 반하는 혼자만의 독특한 이론을 설파하는 이들은 100% 사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다 극소수의 선각자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다수의 주류 전문가들에게 인정받는 능력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별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꾸 주류 전문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이비들도 나름의 조직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구 편평론자들도 자신들이 학회를 가지고 있으니 지구 편평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같은 어이없는 표현들도 나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주류 전문가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렇듯 대다수의 주류 전문가들에게 인정받는 자와 일부 대중들에게만 인정받는 자로 구분하시기만 해도 옥석을 가리는 것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음 흔한 질문. 약이 더 세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줄여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역시 첫 번째 질문과 공유되는 오해가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약의 종류와 용량은 세고 약하고 심지어는 독하고 순하고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지 적절치 아니한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혈압약은 약하게 먹어야 좋은 것이 아니라 혈압이 충분히 조절되도록 적절히 사용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혈압약의 종류와 용량이 다양하고 높게 필요한 환자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지요. 이 경우는 의사가 약을 세게 처방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환자분이 고혈압이 심하여 조절이 어려운 상태인 것이 문제입니까? 약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시지 말고 병이 심해지는 것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순의 대표적인 경우가 담배 냄새 풍기는 환자분이 약 줄여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혈압을 떨어뜨리려면 담배부터 끊어야 한다는 설명을 매번 드리는데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왜 제 친구랑 저는 혈압약이 달라요? 입니다. 각자의 고혈압 상태가 다르고 발생 기전이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지죠. 젊은 고혈압 환자와 연로한 고혈압 환자에게 맞는 약이 다르고, 뚱뚱한 환자와 마른 환자, 성마른 환자와 느긋한 고혈압 환자에게 맞는 약이 또 다릅니다. 고혈압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것은 물론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시간의 제약으로 진료실에서 못다한 환자분들을 위한 설명을 마음껏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료 업무라는 것은 역동적이라서 매일매일 다른 이야기와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상을 겪으며 환자분들께 전달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의 업무가 무척이나 바쁜 편이라서 보시다시피 컨텐츠를 화려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의 타임라인 편집과 자막까지만 하는 것으로 나름의 기준을 잡은 상태이고, 일주일에 한 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들만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